지난 시간에 한 원운동에서 이제 중력이 작용해서 원운동을 하는 걸 볼 건데, 그래서 중력이 작용할 때 중력이 사실은 만유인력의 하나의 종류야. 만유인력에서 중력이 나오는 건데, 모든 것들이 있다 인력.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인력을 작용을 한다. 인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질량이 지금 m과 대문자 m, 얘가 무거운 애겠지?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를 한다. 둘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힘이 F로 작용할 때 그 힘의 크기는 쿨롱이랑 비슷해. 쿨롱은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였잖아. 이때 Q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르면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F가 마이너스 K 곱하기 R제곱분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똑같아. 그래서 얘는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공식이 R제곱분의 G 곱하기 M이 나와요. K 대신에 G, 그리고 질량 MM. 그 쿨롱의 법칙이 아마 요 만유인력에서 힌트를 얻어서 아마 나왔을 거야. 그래서 요게 좀 비슷하고요. 질량이 M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요거라 그랬지. G 곱하기 R제곱분의 MM, 이게 MA다. 날리면은 A는 R제곱분의 GM이 나오죠. R제곱분의 GM이 나오고, 여기서 G가 뭐냐면 K가 쿨롱 상수였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고, G는 만유 인력 상수야. 그래서 G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라는 숫자고요. 힘이 작용을 할 때 이때 원래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mgh라고 배웠고 중력을 mg라고 배웠으나, 실제로는 만유 인력의 이게 중력이고요. 이게 중력이고 R제곱보다 GMM이 실제 중력이야. 그리고 요거에 의한 실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나와요. 이건 외워도 물리를 배운 사람이 요거 모르면 안 돼. 그리고 논술이나 어딘가에도 많이 나올 수 있어. 실제 중력은 G 곱하기 R제곱분의 MM이고, 실제 위치 에너지, 즉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고요. R만 빼고서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부호는 인력이 작용을 하고 물체가 서로에게 끌려서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요 원 궤도 요거 하고서 할게. 일단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중력과 일반적인 위치 에너지고요. 이때 지구 표면에서 물체 질량이 m인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요. 이거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중력으로 갈게. 지구가 있고 질량이 대문자 m이야. 여기서 m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가 있어. 얘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구 표면이구나.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구나. 너 지구 표면에 있구나. 여기 지금 지구 표면에 m이 있겠죠. 얘가 지금 그러면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딱 지구의 반지름인 r만큼 떨어졌어. 6,400km 상수죠. r만큼 떨어졌고요. 이때 받는 힘의 크기는 거리가 r제곱. 요거 대신 거리 r제곱만 넣고 m 똑같이 넣으면 돼요. 지구 표면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g 곱하기 r제곱분의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m이다. 요때 가속도는 이제 r제곱분의 gm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요 r이 지구 6,400km인 지구의 반지름인 것이 gm. 그래서 요때 지구의 질량이 들어가고 중력 가속도 상수고 지구의 반지름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잠깐 계산을 해보면 6.4 곱하기 6.4의 제곱 곱하기 10의 12지. 그리고 분의 g 곱하기 m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5.97 6.6 곱하기 5.97 곱하기 10의 m이랑 g를 곱하는 거구나. 24랑 마이너스 11하니까 13이네. 이렇게 되죠.
요거 약분하면 지수 부분 10 약분하면 10 하나만 남지. 10만 남고 그리고 곱하기 10이지. 요거는 사실상 뭐 거의 1 나올 것 같지 않니? 6.4제곱분의 6.6 곱하기 5.97 해볼까? 계산기. 6.6 뭐라고요? 6.6 곱하기 5.97 나누기 6.4 나누기 6.4 곱하기 10 하면 9.6 정도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지금 요 소수점 몇째 짜리까지를 지금 잘라 먹고서 개판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대충 9.6 정도 나오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9.8이 나온대요. 그래서 요게 지구 표면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 가속도 상수를 계산을 하면 9.8이 나온다. 그거는 사실 요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유도해서 나온 거였어.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 가속도 상수가 요거고, 그래서 mg가 바로 나오는 거지. 가속도는 g니까 F는 mg 이렇게 우리가 했었던 거고, 그리고 h만큼 표면에서 h만큼 물체의 높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mgh가 나오는데 유도는 써놨긴 했는데 우리는 몰라도 돼. 심심하면 보시고 이해되면 하시고 이거는 거의 같다. 그림 있구나. 그러면 h만큼일 때는 여기서 h만큼 더 올라갔거든요. 여기가 u0고 h만큼 더 올라갔을 때가 uh야. 거리는 여기서 아이고 뭐죠 이거? 여기서는 이제 r 플러스 h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가 h니까. 이게 위치 에너지가 높은 거고 이게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 u는 높은 거 빼기 낮은 거. 물리학 가면 이거 할 수 있어야 할지도 몰라. 할 수 있어야 할지도 몰라. 이 정도는 해야지. 물투인데. 그래서 높은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r 더하기 h분의 gmm. 논술이나 이런 데는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r분의 gmm. gmm으로 묶고 그럼 r분의 1 마이너스 r 플러스 h분의 1이지. 다 써줘야 돼? r분의 1 빼기 r 플러스 h분의 1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바로 통분한 다음에 하면 r 플러스 h가 분모고 r 플러스 h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r 더하기 h분의 r 플러스 h 빼기 r 그러니까 r 플러스 h 빼기 r이니까 h 남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리가 물리에서는 물리는 수학이 아니라서 그 근사를 많이 때리는데 r은 6,400km 6,400km 플러스 10m 하면은 사실상 요거는 거의 요거랑 똑같아요. 요 분모가 너무나 6,400km에 비하면 요거는 사실상 r 플러스 h는 6,400이랑 매우 똑같으니까 r제곱으로 우리가 근사를 때려. 그리고 gmm 그대로 냅두고 그리고 h 근데 r제곱분의 gm이 g거든요. 요거 아이고 그래서 이게 g 곱하기 h 곱하기 m이 돼요. 그래서 mgh가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온 거고 뭐 했다고 벌써 9분이 흘렀지? 그래서 요렇게 자 그냥 이제 요 힘이 작용을 할 때 우리가 등속 원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구 표면에서는 mgh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이제 요 식을 넣어서 지구로부터 뭐 한 2000km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도는 원운동 할 때의 물리량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힘만 mg에서 요걸로 바꿔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r만큼 거리에 있는 질량이 20m인 인공위성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때 F, 이때 힘이 mg가 아니고 r제곱분의 gmm이 되는 거야. 구심력은 r제곱분의 gmm이 된다. 그러니까 F가 요거일 때 A는 r제곱분의 gm인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r분의 v제곱 구심 가속도니까. 그래서 원운동을 하는데 이게 9의 형태로 하겠죠. 3차원으로. 그래서 r분의 v제곱, r오메가 제곱이 똑같이 작용하지만 이게 중력에 의한 가속도랑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v가
요거 넘긴 다음에 요거를 갖고 하면은 R분의 GM이죠. V는 루트 R분의 GM. 요거를 넘기면 R세제곱분의 GM이 오메가 제곱이니까 R세제곱분의 GM이 나오고, 그리고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역수죠. 2파이 루트 GM분의 R세제곱. 양변 제곱하면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세제곱. 별표 외우세요. 사실 이건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다 유도를 해야 되는데 두세 번 유도해보면 다 외울 수 있어.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세제곱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그리고 거리가 멀면 봐봐. 거리가 멀면 힘도 약해. 힘도 약해. 속력도 약해. 각속도도 약해. 다 약해. 그쵸? 구심력도 약하고, 거리가 멀면 구심력도 약하고, 속력도 이걸로 보니까 R이 커지면 느리고, 각속도도 오메가도 R 세제곱분의 요거니까 느리고. 주기 어딨어? 주기는 길다. 주기는 길다. 속력이 느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겠지. 주기가 길고요. 이거를 가지고 보통 똑같은 지구를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A와 B가 하나는 R에서 돌고 하나는 ER에서 돌고 질량 EM이고 M이래. 이때 구하라고 하면요.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직접 다 구한 다음에 유도를 하세요. 외우면 안 돼. 이런 거 외우면 안 돼. 깝치면서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바로 하면요. FA는 R제곱분의 R은 R이죠. R제곱분의 G EM M은 MR 오메가 제곱 MR 오메가 A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일단 구심력은 FA는 이렇고 FB는 거리 R제곱분의 요거 거리 ER의 제곱 거리 R제곱분의 G M M은 M R 오메가 제곱 그치? 구심력을 보면은 4분의 요거고요. 얘는 1분의 2니까 A가 8배나 크네 8대 1. 근데 가속도를 보면 가속도는 이거 질량 날리죠. A는 질량 2m 없애니까 R제곱분의 GM. 얘는 M 없애니까 4R제곱분의 GM. R제곱분의 GM, 4R제곱분의 GM. 그러니까 4대 1이네. R제곱분의 GM, 4R제곱분 1대 4분의 1이니까. 속력은 나머지는 다 그냥 다 해야 돼. 그래서 이걸 해보면 오메가 A는 이제부터는 그냥 다 구할게요. 구해보자. 그래서 오메가 A는 R세제곱분의 EM 없어지니까 R세제곱분의 GM. 오메가 제곱이 이렇고 오메가 B 제곱은 넘기니까 2R 세제곱이네. 8R 세제곱분의 GM. 뭐야? 오메가가 그럼 몇 대 몇이야? 제곱이 8대 1이니까 8대 1이니까 2루트 2대 1이네. 그쵸? 8대 1에서 오메가가 2루트 2대 1이고 R은 2대 1인가? 잠깐만요. R이 1대 2구나. 그래서 V는 이것도 구해도 되긴 하는데 R 오메가니까 하면은 R 오메가 한 개 2루트 2대 2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2대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다 구했네. 오메가 구했고 속력은 루트 2대 1. 각속도는 우리가 2루트 2대 1. 주기는 주기? 오메가가
2루트 2 대 1이지. 그러면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거든요. 그러니까 2루트 2분의 1이니까 2루트 2분의 1 대 1이니까 거꾸로 1 대 2루트 2가 되겠네. 1 대 2루트 2. 이 운동 에너지는 한 번만 계산을 해볼 건데 이것도 특이한 공식이 있는데 어딨지? 여기서 한번 계산만 해볼게. V가 요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F가 요거고 U는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에요. 2분의 1 M V제곱 요거 R분의 GM 하면 뭐 나와? 2R분의 GMM.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딱 2분의 1 값이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하면 뭐 나올까?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R분의 GMM. 이런 게 나와.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고 운동 에너지는 이렇고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나오긴 해요. 혹시 논술이나 아니면 뭐 면접 이런 데 물어보나? 하여튼 흥미로운 결과야. 탈출 속도 할 때 나올 때 그때 나와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얘가 속박되어 있어. 에너지가 전체가 마이너스인 건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운동을 하니까 갇혀서 속박되어서 원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속력이 요거니까 운동 에너지 B는 속력 제곱은 B가 어떻게 되죠? 2대 1이죠. 질량은 몇이요? 질량은 2대 1이죠. 그러니까 속력 제곱이랑 곱한 게 우리가 운동 에너지니까 4대 1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타원이구나.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기하를 배운 사람들만 배우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타원은 이렇게 생겼는데 원에서 조금 찌그러진 걸 타원이라고 하는데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잖아. 타원의 정의는요. 두 초점 F1과 F2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 합이 요렇게 요 거리랑 요 거리를 더한 게 2a야. 그리고 요 거리랑 요 거리를 더해도 2a야. 요 거리랑 요 거리를 더해도 2a고 요 거리랑 요 거리 더해도 2a고 요 거리 요 거리 더해도 2a고 요 거리랑 요 거리 더해도 2a고 항상 2a가 되는 점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 그래. 원이랑 매우 비슷한데 원은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였거든. 이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느낌이야.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더한 게 같다. 그래서 우리 자바 실험실이라는 좋은 사이트에 수학에서 뭐 타원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의 길이가 일정하죠. 실은 늘어나거나 끊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서 실의 길이가 항상 일정한데 이때 실을 이렇게 하고서 가장 왜 말이 안 나지? 하여튼 요 거리랑 요 거리 더한 게 실의 길이를 똑같지. 그렇게 되게 한번 이걸 원을 그리면은 원이래. 그냥 계속 이쪽을 쭉 이제 그리면요. 이게 타원이 그려져. 그래서 요때 거리를 보면은 요게 거리랑 요게 거리를 더한 게 실의 길이잖아. 요기 거리랑 요기 거리 더한 게 실의 길이야. 요기 거리랑 여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전체 실의 길이는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돌아갈 때 실의 길이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한 건데 즉 요거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가 실의 길이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끝의 점을 A라고 하고요. 여기 끝을 B라고 해. 요거를 긴 반지름, 반지름은 반지름인데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그리고 여기를 초점. 그래서 우리 프린트 그림을 보면은 여기 초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긴 반지름 A, 짧은 반지름 B.
타원이 긴 반지름은 현재 A고 짧은 반지름은 B일 때 요때 요 전체 길이가 실의 전체 길이 요거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본 거랑 똑같이 실 전체 길이가 아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 내가 지금 잘못 그리고 있는데 뭐지? 뭐 눌렀지? 모르겠다. 실 전체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 요게 길이 더하기 요게 길이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즉 여기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길이랑 똑같죠. 즉 좌표가 여기가 A 길이라면 총 실의 길이가 2A 길이가 되는 거고 이때 그럼 여기는 딱 절반으로 딱 똑같으니까 여기가 A겠지. 그리고 초점에까지 거리가 F라고 하고요. 짧은 반지름까지 거리가 B라고 하면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와. 이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F제곱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이때 타원의 방정식은 긴 반지름이 여기를 긴 반지름이 A이고 짧은 반지름이 B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랑 상당히 비슷해. 그래서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그리고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X는 A 코사인 세타야. Y는 B 사인 세타야.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요 점에서의 x, y가 있을 때 요때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요거는 이렇게 돼.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면 되는데 요 그림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림을 기억을 해야 돼. 긴 반지름 A, 짧은 반지름 B 그리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근데 일단 그렇고 여기서 이제 물리로 이제 들어가면은 타원이 있어. 타원이 있는데 물리에서 들어가면은 케플러 법칙은요.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게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돌게 돼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 주변을 행성이 돌 때 타원 궤도로 도는데 중심이 되는 초점이 태양이야. 그래서 타원의 중심은 여기인데 초점은 여기야. 초점은 여기 태양이 있고 다른 쪽 초점은 아무것도 없고 한 초점에 태양이 있고 행성은 이렇게 돌게 돼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일 때 타원의 중심에서 한쪽 끝까지 길이가 A 타원 중심에서 위쪽 끝까지 길이가 B 그리고 여기 때 태양과 가장 가까운 점을 근일점 가까울 끈 날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점을 행성의 근일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돌 때 태양과 가장 먼 곳이 갈 때가 있죠. 태양에서 가장 먼 곳은 원일점이라 그래.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길이는 반지름은 반지름인데 긴 반지름,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요때 태양을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을 하는데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을 근일점, 용어 먼저 근일점, 원일점. 왜요? 왜 그래요? 몰라. 몰라. 그렇게 되는 거 케플러가 발견을 했어요. 근일점, 원일점을 하고요. 이때 요 1, 2, 3 법칙을 다 발견을 했는데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그냥 발견했어. 행성과 태양을 잇는 직선이 일정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S1이 S2랑 똑같다 라는 걸 발견을 했어. 행성 이렇게 돌면서 지금 돌면서 공전을 할 건데 1년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 건데 이때 뭐 한 달 동안 행성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직선은 여기를 색칠하겠죠. 요걸 색칠하는데 한 달 동안 요만큼 색칠했다고 쳐봐. 근데 또 다른 위치에서 뭐 잠깐만 이게 3월이라고 할게. 3월에서 4월 동안 요만큼 이렇게 색칠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5월에서 6월 갈 때는 5월이 여기라고 하면요. 6월일 때는 한 요쯤 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3월에서 4월 갈 때 색칠한 이 면적이랑 5월에서 6월 갈 때 색칠한 이 면적이 똑같아.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이제 9월에서
9월이 여기라고 하면 9월에서 10월이 이렇게 된다고 해봐. 그러면은 그 한 달 동안 요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요 직선이 색칠하는 요 면적의 넓이가 똑같아.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은 같은 면적을 지나게 돼요. 같은 시간 동안 면적을 지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간 동안 행성과 요 태양을 연결한 직선이 만드는 넓이가 똑같아. 그래서 같은 행성 태양을 잇는 직선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은 똑같다. 그래서 다 지우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발견했어. S1과 S2가 똑같다. 그래서 얘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게 뭐 한 달이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도 한 달인 거야. 그러면 속력이 얘는 한 달 동안 얘는 요만큼 갔고 얘는 요만큼 갔잖아. 태양이랑 가까운 쪽의 속력이 더 빨라야겠다. 그쵸?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가 속력이 가장 빨라. 요 법칙 때문에. 그래서 S1이 항상 S2랑 같고 면적은 같은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이 똑같고 그래서 속력은 근일점이 가장 빨라요. 근일점. 그리고 원일점이 가장 속력이 느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림을 그냥 그리면 알 수 있어. 그래서 근일점에서는 여기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면적이 되려면은 좀 크게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얘는 그냥 멀리 있으니까 면적이 그냥 원래 그냥 원적이 크니까 얘는 조금 움직이고 그래서 근일점 속력이 가장 빠르고 원일점의 속력이 가장 느리고요.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로 갈 때 속력이 가장 빨랐다가 가장 느리니까 느려져,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이렇게 돼요. 그래서 행성의 속력은 근일점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원일점으로 갈수록 느려져. 그래서 이 법칙 때문에 그래.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때문에 그렇고요.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에 4파이 제곱에 a 세제곱이 나와요. 외워야 돼. 왜요? 왜요? 왜냐고? 왜냐고? 여기로 가자. 왜냐고? 요거. 원운동이랑 엄청 닮았잖아.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였는데 타원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나오고요. 이거 r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보여줄걸.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면 x는 a 코사인 세타, y는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지. 그리고 이때 원운동을 할 때랑 엄청 닮았을 거 아니야. 원운동의 주기는 뭐였다고?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세제곱 r세제곱이 원운동의 주기였고 근데 타원 운동의 주기는 뭐라고? r 대신에 a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a만 들어가는 거야.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외우세요. 그래서 원이랑 타원 운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식이 상당히 겹치죠. 그리고 그 외에는 공식이 없어. 원 운동은 우리가 속력도 구할 수 있었고 각속도 구할 수 있고 했는데 얘는 속력 계속 변하죠. 가장 빨랐다가 느렸다가 그래서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끝. 속력 계속 변해서 우리가 속력 못 구하고 각속도도 계속 변해서 못 구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힘이랑 가속도 정도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이 아니야. 왜냐면 원운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힘의 크기밖에 몰라. 힘의 크기랑 그냥 가속도라는데 힘은 만유인력이 작용을 해요. 힘은 만유인력, F는 R제곱분의 GMM.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건데 요거는 끝. 여기서 더 못 나가. R분의 V제곱, R분의 mv제곱, mr 오메가 제곱이 성립을 안 해. 원운동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가속도는 r제곱분의 gm이 끝이다. 그래서 여기서 m은 태양의 질량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계속 변해. 그쵸?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 보면은 거리가 멀수록 만유인력도 감소하고
가속도 크기도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량을 잠깐 보면은 이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잘 설명을 하는데 대포를 쏘면은 휴, 약하게 쏘면 그냥 땅으로 떨어져. 그쵸?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대포를 쏘면은 약하게 쏘면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좀 더 세게 쏘면 좀 더 멀리 갔다 땅으로 떨어져. 좀 더 세게 쏘면 대포가 좀 더 멀리 갔다 땅으로 떨어져. 좀 더 세게 쏘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 떨어지겠죠. 더 세게 쏘면 슉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내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겠죠. 이게 등속 원운동. 그때 속력은 여기서 구한 거야. 이게 되면 등속 원운동으로 이렇게 돌게 계속 돌게 되는 거야. 에베레스트 꼭대기 높이에서 이렇게 계속 원운동을 하는 속력이 요건데 요거를 딱 쏘면 딱 계속 등속 원운동을 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쏘면 이제 좀 더 튀어나가겠지. 타원 궤도. 더 쓰면 타원 궤도. 더 세게 쏘면 빠르게 쏘면 타원 궤도. 더 빠르게 쏘면 더 타원 궤도. 너무나 빠르게 쏘면 날아가. 그래서 우리가 타원 궤도에서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자 봐봐. 대포로 속력을 빠르게 쓸수록 타원 궤도가 커져. 별표 외우세요. 이거 이해는 되니? 별표 외우세요. 외워야 되고 그래서 빠르게 대포를 쓰면 점점 멀리 나가고 타원의 궤도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 지구에서 벗어나. 외우세요. 이것도 외우세요. 근데 원궤도랑은 이게 결과가 전혀 달라. 봐봐. 원은 요거였거든. 원궤도에서는 거리가 클수록 먼 곳에서 원운동을 할수록 속력이 느려. 요거랑 타원이랑 반대죠. 원에선 거리가 멀수록 원운동하는 속력은 느리다. 외우세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타원 궤도가 이렇게 될 때 나머지는 뭐 타원에서 물어보는 건 요 정도. 타원에서 물어보는 건 요 정도. 그리고 요거랑 요거 t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요게 긴 반지름을 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타원의 그림을 주고서 우리 보고 알아서 찾으라고 해. 그건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주기랑 만유인력 크기랑 가속도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요것도 뭐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긴 한데 요게 보통 물어볼 게 요거밖에 없어. 요거는 우리가 깊게 안 배우고 유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결과만 외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와. 문제가 쉽게 나오고 암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공짜로 풀면 돼.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똑같았거든. 봐봐. 원운동은 예를 들어서 원운동은 t제곱은 gm분의 4파이제곱 r세제곱이었고 타원은 gm분의 4파이제곱 a세제곱이야. 긴 반지름 세제곱, 반지름 세제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를 보통 물어봐요. 그래서 A는 원운동을 하고요. BC는 타원 운동을 하는데 A는 반지름이 R이고 B는 긴 반지름이 2R이고 C는 근일점까지 거리가 R, 원일점까지 거리가 7R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근일점까지 거리가 잠깐 지우고서 C를 볼게. C는 근일점까지 거리가 R이고 원일점까지 거리가 7R이라고 했어. 그쵸? 근데 중심에서 여기까지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우리가 A라고 하는데 그럼 A가 뭐야? 더한 거 나누기 2, 4R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C는 4R이겠다. 그쵸? 그러니까 반지름은 얘는 A는 타원으로 보면은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긴 반지름은 그냥 얘는 R인 거죠. A는 R이고 B는 2R이고 C는 4R이죠. 1대 2대 4야. 그래서 A 세제곱의 B는 1대 8대 444, 16 곱하기 4, 64. 그러니까 T의 제곱은 1대 8대 64인 거지. 왜냐면 T제곱이 GM분의 4파이 제곱에 A 세제곱이니까. T의 제곱은 A 세제곱과 비례하니까 A 세제곱이 1대 8대 64면 T제곱도 1대 8대 64고 T는 루트 1대 2루트 2대 88, 64, 8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냥 문제 그냥 보면 돼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바 실험실에 태양계 요거를 볼 수가 있는데 3D 궤도를 볼 수가 있는데 대충 옆에서 보면 얘네가 좀 수평은 맞지가 않죠? 확대 안 되나? 수평이 맞지는 않는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위에서 보면 수평이 좀 안 맞긴 하나 위에서 보면 좀 타원이 약간 타원 금성 원인 것 같기도 하고 지구는 거의 원에 가깝긴 해요. 조금 멀리서 볼까? 그래서 다들 어느 정도 원에 가깝긴 하지만 타원 궤도를 돌고 있고요. 목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해왕성은 버려졌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 때 가장 가까운 쪽이 어디 있어? 글점이 안 보이네. 이렇게 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원 궤도를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타원처럼 보이진 않고요. 근데 요 내용이 같은 물체가 이렇게 타원 궤도를 할 때 그때 거리가 멀수록 타원 궤도에서 같은 물체는 속력이 빠른 거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근데 다른 물체일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물체일 때는 그렇고요. 이제 그냥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암기만 해두면 별거 없어. 이렇게 할 때 이때 거리가 4다 그러면은 P와 Q에 A 긴 반지름을 보면요. P는 요게 D니까 긴 반지름이 2분의 D지. Q는 여기 전체가 D니까 얘는 2D지. A가 1대 4거든요. A 세제곱은 뭐가 돼? 1대 4, 4, 4, 64. 그럼 T제곱이 1대 64니까 T는 뭐가 돼? 1대 8. 그래서 공전 주기는 Q가 P의 8 맞고요. 그리고 이제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이고 이때 A는 G 곱하기 이거 F는 MA니까 그래서 A는 R 제곱분의 GM이죠. 그래서 A는 R 제곱분의 GM. 그래서 요거밖에 물어볼 게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거리가 똑같으면 가속도가 똑같아. 그리고 물체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힘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A점에서 P가 A에 왔을 때랑 Q가 A에 왔을 때 거리가 요만큼 떨어진 걸로 R만큼으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지나는 순간 가속도는 P와 Q가 똑같아. 공식이 요러니까 질량이 없어지고 R제곱분의 GM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아. 근데 힘의 크기는 질량이 다르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P의 경우는 가장 빠른 지점, 느린 지점 해서 여기로 가는 동안 P는 속력이 빨라지고 여기로 가는 동안 P는 속력이 느려져. Q의 경우는 가장 느린 지점, 가장 빠른 지점이니까 속력이 빨라지고 속력이 느려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기서 한 거 요 내용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고서 약간의 요것만 외워주고 그림 기억해주면은 그리고 요것도 기억을 해주면 문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B에서 A로 가는 동안 증가한다. 속력이 빨라지니까 맞아. 니은 디귿이 답이야. 여기는 문제를 엄청 많이 넣어놨는데 별로 안 어려워서 그래. 얘는 A와 C는 원이고 A, C는 원이고 B는 타원이죠. 그래서 그냥 필요 없어. A, B, C의 긴 반지름을 우리가 볼 건데 A와 C는 원은 긴 반지름이랑 짧은 반지름이 똑같은데 그냥 반지름이랑 똑같죠. A는 긴 반지름이 R이고 B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C는 이게 3R이지. B는 여기까지 거리가 R이겠지. 여기서 여기는 원이니까 여기는 3R이겠지. 그럼 처음에서 끝까지 4R이죠. 처음에서 끝까지가 4R인데 긴 반지름은 그 절반이니까 2R이 되겠죠. 1대 2대 3. A 세제곱은 1대 2대 3이니까 1대 8대 27. T제곱이랑 A 세제곱이 비례하는데 그럼 T는 루트 1대 2루트 2대
3 루트 3.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보면은 공전 주기는 B가 A의 2배 아니고 2 루트 2배고요. 속력은 A와 C는 원운동이지. A와 C는 원운동이거든. 원운동 할 때는 V가 루트 R분의 GM이라고 여기 있었어. 여기 있죠. 루트 R분의 GM. 외운 거 아니고 나는 방금 봤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반지름이 클수록 속력이 느려. 근데 타원에서는 반지름이 클수록 속력이 빨랐죠. 일단 그랬고, 그래서 속력은 A가 C보다 큰 거 맞아. 원운동이니까 맞아요. 원운동이니까 맞고, B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그래서 가장 짧은 근일점이 가장 속력 빠르고 느리니까 P에서 Q로 가는 동안 V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는 거 맞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물어보는 게 뻔해. 이것도 뭐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약간 보통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으로 물어보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은 너무 쉬워서 얘는 원으로 돌고 있고 P는 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나오면 바로 그냥 A를 하세요. P는 긴 반지름이 D고, Q는 처음에서 끝까지가 8D니까 절반이 긴 반지름은 4D네. 4D요. 이렇게 되고 4D. 그러면은 세제곱하면은 A 세제곱은 1대 64. 이거 숫자 계속 나오죠. 그럼 T는 그럼 1대 8이겠다. T는 1대 8.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P가 T니까 얘는 8T겠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면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생각을 해봐. 지금 색칠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래. 이게 8분의 1의 면적이래. 그러면 여기 가는데 한 달 걸렸다고 해봐. 한 달은 아니겠네. 몰라. 일단 지금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라고 치면요. 8분의 1. 전체 면적의 8분의 1인데 요거 딱 이렇게 나누면 면적이 요거 똑같은 거 보이죠? 그리고 요쪽은 이렇게 하면은 아래랑 위랑 면적 똑같은 거 보이지? 그래서 이게 여기가 8분의 1이면 8분의 1 면적이면 여기는 8분의 3 면적이겠네. 그쵸? 그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일정 시간 동안 면적이 똑같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면적이 똑같다. 그러니까 8분의 1 여기 가는데 한 달이면 다음번 한 달 동안 어디 가냐면 여기는 일단 8분의 3인데 다음번 한 달 동안은 면적이 똑같이 한 요 정도 너무 큰 거 같은데 요 정도가 또 8분의 1 해서 한 달 걸리겠죠. 다음번에 또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 요 정도 하면 큰가? 요 정도가 또 8분의 1의 면적이라면 여기 한 달 걸리겠지. 여기가 8분의 1이면 여기 한 달이 걸리겠지. 그래서 전체 면적의 딱 2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8분의 1이 한 달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4달 걸렸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똑같이 4달 걸리겠지. 총 주기가 8달인 거야. 그쵸? 근데 8분의 1 면적 가는데 한 달. 즉 전체 면적 가는 데는 8달. 그래서 8달 동안 가는 면적은 S 전체. 그래서 면적이랑 주기가 비슷하게 되는 거 보이니? 그래서 이해돼? 그래서 전체 면적이 S가 가는데 8달. 그거에 8분의 1 가는 데는 한 달. 이해돼요? 왜냐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니까. 같은 면적 가는 데는 같은 시간이 걸리니까. 면적 2배 가면 시간이 2배 걸리고 4배 면적 가면 시간이 4배 걸리고 그런 거야. 그래서 8분의 1 면적을 갈 때 한 달이 걸렸으면 전체 면적 가는 데는 1년이 한 달이었으면 8배니까 8달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은 주기랑 비슷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즉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면적이 8분의 1이니까 전체 면적이 8분의 1S를 가는 거는 8분의 1T를 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주기의 8분의 1배니까 Q의 주기는 8T거든요. 그래서 8T의 8분의 1.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면적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 즉 면적 2배 면적을 갈 때는 2배 시간이 걸린다. 4배 면적 갈 때는 4배 시간 걸린다. 8배 면적 갈 때는 8배 시간이 걸린다. 요만큼 갈 때가 8분의 1의 면적이면 이거에 8배 걸리는 시간이 주기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로 주기를 구한 다음에 8분의 1t가 걸린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 그래서 A, B, C, D 뭐 이렇게 하는데 A에서 위성이 2개가 있구나. 위성이 2개가 있는데 2개가 같은 궤도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같은 궤도로 공전을 해서 주기도 똑같고 긴 반지름 똑같고 짧은 반지름 똑같고 뭐 그럴 거고요. 이게 원일점, 근일점은 여기 있겠고. 그래서 A가 0에서 시작을 해서 A 가는데 B에서 C 가는데 T에서 2T니까 여기 가는데도 T가 걸리죠. C에서 D 가는데 2T 걸리죠. 여기는 2T가 걸려. 그리고 D에서 A 가는 데는 결국 4에서 5니까 T가 걸리죠.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지. 그러면 요거를 내가 면적을 한번 색칠을 해보면 같은 면적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뜻이잖아.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 간다. 그래서 이렇게 행성과 요거와 이렇게 했을 때 T 걸린다는 뜻은 여기가 S라는 뜻이야. 여기가 T 걸린다는 뜻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 가니까 요 넓이가 S라는 뜻이고 여기는 그럼 ES라는 뜻이고 여기는 S라는 뜻인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가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전체 T, 2T, 4T, 5T에서 총 주기는 5T죠. 그러네. 그래서 일단 걸리는 게 T, 2T, T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와 B가 똑같은 타원 궤도를 도니까 주기가 똑같아. 그래서 A가 C를 지날 때 B는 A를 지날까? 맞을 것 같죠? 근데 아니야. 이거 특이해서 요것 때문에 넣어놨는데 A가 C를 지날 때는 ET가 지난 거지. ET가 지났어. 그러니까 B요. B도 C 자리에서 ET가 지나야 돼. B도 C 자리에서 ET가 지난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어. 틀렸어. 그래서 이게 속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원운동이면 둘이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여기 가면 얘도 여기 가고 이랬을 텐데 지금 타원 운동의 경우는 속력이 계속 변하고 멀수록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여기 왔을 때는 ET만큼 지난 C는 뒤에 있다. B는 D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고요. B가 A를 지날 때 A와 B의 속력은요. 똑같아. 속력은 똑같아. 똑같은 타원 궤도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타원 궤도고 그냥 똑같아요. 만약에 하나 뭐 속력이 다르다고 해봐. 그러면 똑같은 타워 궤도를 하다가 부딪히겠죠. 근데 지금 A와 B는 같은 타원 궤도로 같은 주기를 가지고 공전을 하고요. A가 여기 있을 때 B가 여기 있으니까 둘은 ET만큼의 시간차를 두면서 계속 서로 공전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기억 디귿이 답이야. 그리고 물론 A와 B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을 해서 복잡한 운동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 답은 기억 디귿이고 어디까지 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제가 많으니까 두 문제를 더 풀어야겠네. 이제 여기를 보면 요거랑 매우 비슷한데 이제 질량만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비슷비슷하고 문제 유형이 반복돼. 그래서 둘이 같은 공전 궤도를 가질 거고 T일 동안 P의 공전 주기 T 동안 P가
한 바퀴 돌면은 요 직선에 한 바퀴 돌면은 전체 다 도는 거지. 전체 면적이 S라는 뜻이고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의 1t라는 뜻은 이렇게 연결한 요길 면적이 그럼 5분의 S라는 뜻이죠. 그래서 5분의 T. 목소리 벌써 왜 갔지? 5분의 T고 5분의 S고 그러면 이게 면적이 절반이 있잖아. 반띵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숫자를 5분의 1이라고 쓰자. 5분의 1 S.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면적을 합해서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5분의 1.5겠네. 1.5 S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그래서 여기 5분의 1t의 시간이 흐르면 여기 가는데 5분의 1t면 여기는 5분의 1.5t의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가겠죠. 나머지는 그냥 보면 돼요.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Q가 P의 2배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은 똑같아. P가 A에 있을 때랑 Q가 A에 있을 때 속력은 똑같아. 속력은 같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속력이 같은데 질량이 다르니까 P가 질량이 1, Q가 질량이 2니까 1대 2겠네. Q가 운동 에너지 2배인 거 맞고요. B에서 D까지 그래? 잠깐 여기 갈 때는 5분의 1.5t 근데 여기서 D까지 또 가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이렇게 행성이랑 하면은 넓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5분의 1.5t가 걸리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5분의 3t.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2분의 1t 걸리는 거 아니야. 면적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면적보다 넓으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속력이 또 느리니까. 5분의 3t가 걸려. 2분의 1보다 크죠? 5분의 3t. 2분의 1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갈 때는 빨라지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작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2분의 1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목소리 왜 이래? 왔다. P가 C에서 D까지 여기 가는 동안 P가 C에서 D까지 가는 동안 Q가 한 면적이 쓰는 거 뭐지?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같은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이 같다. 둘이 공전 궤도가 똑같고 공전 주기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P가 쓰는 면적이랑 Q가 쓰는 면적도 똑같은 거야. 같은 시간 동안 P가 쓰는 면적과 Q가 쓰는 면적이 똑같은데 C에서 D를 갈 때 쓰는 면적이 5분의 1.5지. 5분의 1.5S거든. P가 5분의 1.5S를 쓰니까 Q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5분의 1.5S를 똑같이 쓸 거야. 5분의 1.5S를 똑같이 쓸 건데 그거는 10분의 3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 답은 기억 티귿. 이제 그냥 내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단 타원이 두 개가 겹쳤고 그러면은 긴 반지름을 보면요. A와 B의 긴 반지름을 보면은 얘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하면요. A는 긴 반지름 A이고 B는 요거의 절반이 2분의 A겠다. 2대 1이네. 그쵸? 그러니까 A 세제곱은 8대 1이고 T는 2루트 2대 1.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때 OS, S니까 여기는 4S겠네. 그래서 B의 주기에 2분의 T가 요만큼이겠고 여기는 총 10S분의 1이니까 10분의 T. 얘는 10분의 4니까 5분의 2T만큼에 걸리겠네. 면적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고요. B가 R에서 P까지 가는 데는 4S니까 5분의 2T가 걸리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5분의 2T가 걸리는 걸 아는데 5분의 2 곱하기 T, B를 하면 답인데 T가 2루트 2대 1이거든요. 근데 A의 공전 주기가 T래. 그래서 이게 T니까 2루트 2분의 1이니까 2루트 2분의 T.
그래서 2루트 2분의 t가 tb니까 5분의 2 곱하기 2루트 2분의 t 하면은 5루트 2분의 t. 답은 3번. 그래서 그냥 외우면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야. 그 문제가 그 문제고 다 똑같아. 그래서 엄청 쉬워. 3점짜리 요거 거저야. 물투 어렵다고? 은근 할만해요. 별로 안 어려워.